자, 그래서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DNA 백신 장점은 좀 아까 단백질 백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세포독성 T인파고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그 단점 보완하는 우수한 점이 있고 제조 과정이 아주 짧습니다. 단순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이 DNA가 사람 세포에 들어가서 염색체에 껴들어갈 수 있습니다. 염색체에 들어가서 사람을 변형시킬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GMO 그러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사람에 쓰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GMO 문제 때문에 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다음 개발된 것이 바로 RNA 백신입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봤던 파이저라든가 마더나에서 현재 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것이 바로 이 RNA 백신인데, 자, 이것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좀 아까 이 그림은요, 단백질 백신의 제조 과정을 보여드린 건데, 여기서 이 단백질을 발현한 거 뺀 것이 바로 DNA 백신이라 말씀드렸잖아요. RNA 백신은 여기서 더 뺀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조 과정이 아주 심플합니다. 즉 바이러스에 특정 단백질을 암호하는 유전자 RNA를 합성을 합니다. 염기서열을 우리는 요새는 아주 그 기술이 많이 잘 개발돼 있어가지고 염기서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 R은 염기서열 가지고서 바로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한 메신저 RNA를 직접 사람에 주사해가지고 사람 세포에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개념이 바로 이제 RNA 백신입니다. 단백질을 만들어준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고 백신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 RNA 백신도 전 세계에 아직도 이제 그 사용되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 코로나19 백신 워낙 급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영국하고 미국에서 이 파이저에서 만드는 RNA 백신과 마더나에서 만드는 RNA 백신을 지금 사용 승인을 했고요. 지금 영국, 미국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백신의 장점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독성 T인파고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제조 과정이 아주 짧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스텝이 사라졌고요.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RNA이기 때문에 염색체에 들어갈 가능성 없습니다. GMO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매번 합성화하는 거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종이 나왔을 때에 합성할 때 변종의 염기설만 집어넣으면 돼서 변종이 발생했을 때에 아주 쉽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굳이 단점을 얘기한다면은 RNA가 원래 기본적으로 특성이 잘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분해돼서 보관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봤겠지만은 파이저 백신이 효과는 좋은데 워낙 잘 파괴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0도, 그러니까 운반 도중에 마이너스 70도의 그런 저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RNA 특성이 잘 분해된다는 특성 때문에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타겟진, 대상으로 하는 쥐는 똑같지만은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정 쥐 같으면 이 쥐를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집어넣습니다. 현재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은 아데노 바이러스인데 이 그림 보여주는 것이 아데노 바이러스인데요. 사람에도 아데노 바이러스가 있고요. 다른 동물에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런 방식을 썼는데 침팬지에 감염하는 아데노 바이러스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진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바이러스를 사람에 주사하는 방식의 백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 세포에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고요.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백신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개념의 백신은 에볼라 백신으로 사용되어 왔고요. 최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으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장점으로 본다면은 이것도 이제 면역세포 활성화가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세포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 몸 안에서 증식을 해서
오랫동안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그런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 말고도 아데노 바이러스의 그런 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독성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 그 벡터로슨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 나와서 백신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워낙 장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이런 기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 현황을 보면요, 아까 이제 여기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전체 사용한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DNA, RNA 백신, 단백질 백신. 이 중에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주로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하고 DNA, RNA, DNA보다는 사실은 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력이 있다고 알려진 거의 모든 나라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보시면은 뭐 4개의 백신 후보군이 있어 개발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지역별로, 나라별로 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개수를 보여주는 현황인데 그 가장 많이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북미, 특히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다양한 종류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유럽, 아시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한두 개 회사에서 한 4개 정도의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건 WHO에서 12월 10일 날 이제 오픈한 자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임상, 이건 아직 사람한테 실험하지 않은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동물한테 실험하고 있는 것이 162개 후보가 있고요. 그 중에서 그리고 또 52개가 현재 임상 실험 진행 중에 있고요. 12개는 임상 3상, 사람한테 실험하는 단계가 1상, 2상, 3상, 3상에서 효과 나오면 이제 사람한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상 진행하고 있는 것이 12개인데, 이 오른쪽에 보여주는 이 표가 그 중에서 이제 3상, 2상, 1상 진행 중인 그런 백신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표가 이것인데, 지금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은 현재 총 임상 3상이 끝나고 3상 결과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그런 백신들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중에서 보면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이 있고요. 맨 밑에는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이 있는데, 요 2개는 효과가 92%, 86%가 효과 있다고 이제 자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만은 아직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정확하게 좀 믿지를 않고요.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마더나, 파이저에서 개발한 것들은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2개는 RNA 백신이거든요. RNA 백신 같은 경우는 95% 안팎의 이제 방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약 70% 안팎. 자, 그런데 효과 면에서 본다면은 RNA 백신 효과가 높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RNA라는 것이 이제 제조 단가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비쌉니다.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드는 것은 좀 가격이 싸고요. 근데 아직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사용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자, 여러 가지 많은 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적어도 2개 정도는 사용 허가가 났는데,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은 백신이 생산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에 2021년 내년 말까지 보면은 전 세계 3분의 1 인구 3분의 1 이상이 백신 투여할 정도의 생산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표에서 보여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백신 만드는 회사 이름이고요. 이 표 보여주는 것은 파란색은 그 각 백신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양이고 고동색은 예약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파란색 이만큼을 내년 1년 동안 생산할 수가 있는데 벌써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예약되어 있고요. 파이저도 마찬가지고 마더나도 마찬가지고 거의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이 이미 벌써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가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사가냐 봤을 때 전 세계 골고루 사가면 좋겠는데 전 세계 5개 나라에서 거의
선점을 했습니다.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쪽에서 생산 가능한 거의 50%를 예약한 거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으면요, 1인당 9번 맞을 정도를 이제 과하게 예약을 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인구의 한 7번을 맞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특정 나라에서 너무 과하게 예약을 하는 가운데 따라서 나머지 나라들은요, 백신 예약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효과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이제 부작용, 안전성을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이 승인 난다 했을 때는 사람을 대상으로서 페이스 1, 2, 3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서 나온 데이터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FDA라든가 각 나라마다 이제 식약청이 있거든요. 거기서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된 것만이 승인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효과가 있고 안전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간혹 뉴스에서 본다면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미열이라든가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개 이런 것들은 뭐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제 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 백신이 개발되려면요, 되게 부작용을 오랫동안 조사하고 그래서 5년, 10년 걸리는데, 워낙 급하게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의 깊게 관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개발한 거를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 백신 이제 접종 순위 본다면 WHO에서 맨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의료진이라든가 보건 관련 종사자들을 먼저 맞추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위험군, 나이 많은 사람이나 기저질환 환자, 심장병이나 당뇨병 있는 사람을 두 번째로 맞추고 나머지 여유 있을 경우에 나머지 사람 맞추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몇 개의 백신이 개발되었고 앞으로 개발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개발된 혹은 개발될 백신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안소니 파우치라고 미국의 이제 질병 전문가, 세계적인 전문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대충 예측이 가능할 건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특정 집단, 한 나라 혹은 한 마을에 있어서 인구의 75 내지 80% 정도가 백신에 접종하게 되면은, 백신 접종한 이후에 2 내지 3개월 후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 확산은 없을 것이다. 즉 이때쯤 되면은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가능할 것인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면은 될 거라. 왜냐하면 백신이 다 예약돼 있고 그때 벌써 지금부터 맞고 있거든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아직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예약돼 있지 않고 언제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WHO에서 결국은 미국 한 나라, 특정 한두 나라가 이 코로나19를 백신 맞춰서 예방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한두 명이 감염된 것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퍼졌듯이 이 코로나19를 물리치려면은 선진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백신이 다 맞춰지고 다 이제 억제되지만이 이제 우리가 물리쳤다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WHO에서 전 세계에 골고루 백신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질 건데, 그 전에는 우리 각자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서 이제 본인 혹은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백신 관련해서 마치겠습니다.